자, 11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사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2000리터인 거 생각해보면 이석유류의 수용성인 물질이거나 삼석유류의 비수용성 물질인 것 중에 하나겠다라고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분자량이 60, 그리고 비중이 1.06이고 16.29,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접촉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보다는 수용성인 물질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닿았을 때 이제 반응성이 있게 됩니다. 자, 사류 위험물의 이석유류 수용성 중에서 분자량이 60인 거. 자, 이석유류 수용성은 2000아포히로 아세트산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아세트산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12 플러스 1 곱하기 3, 12, 16, 16, 1로 해서 바로 60이 나옵니다. 자, HCOH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면 6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석유류 수용성 중에 분자량 60을 가지는 아세트산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분자량을 다 구해 보시고 결정하실 만큼 시간은 충분하게 주어집니다. 자, 아세트산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CH3COOH가 O2랑 만났을 때 CO2, H2O가 되니까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게 아니고 화학식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쓰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CO2, H2O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ZN, 아연과 반응시 화학 반응식이죠. 이때는 화학식이 아니죠. 그래서 CH3COOH가 ZN하고 반응할 때, 이때 반응할 때 주의할 점은 H자리로 반응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CH3COOZN이 되는데 그러면 H2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CH3COOZ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암기하지 않은 어떤 물질이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를 찾을 때는 항상 산화수를 의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값이 지금 ZN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2 플러스고 CH3COO가 그냥 H랑만 결합한 이유는 여기가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ZN하고 결합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1 값을 가지는 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를 붙여줘야 되는 작업을 해주고 넘어가야 미정계수법에서 혼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이번 시험에서도 반드시 이런 유형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정계수법을 하게 되면 앞에 2111로 계수가 완성이 되고, 자, 이 물질은 이석유류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이다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식을 활용하는 식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이 답이 왜 나왔는지를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고요. 각 부분의 명칭 또는 값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가번은 지금 아래 이 탱크로부터 중간에 생략을 하고 엄청 높이까지 통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지하 탱크 저장소에 있는 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위치하면 안 되고 4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지면에서 탱크까지의 거리는 0.6m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0.6m 뿐만 아니라 이 탱크 전용실의 두께 0.3m, 그리고 탱크 전용실과 탱크 사이의 거리 0.1m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이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0.1m로 써주시면 되겠고, 탱크 내부에 채울 수 있는 재료는 마른 모래, 그리고 입자지름 5mm 이하의 응고되지 아니하는 마른 자갈분. 우리 교재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입자지름 5mm 이하의 응고되지 아니하는 마른 자갈분이라고 쓰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렇게
때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시고요. 지금 마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 땅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끝이 탱크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의 역할은 탱크의 누출을 확인하기 위한 관으로 이 관의 명칭은 누유검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자주 출제되는 그 구조뿐만 아니라 아주 예전에 출제됐던 그런 내용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출제가 된 문제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수치나 값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해설에 있는 과충전 방지 장치라던가 탱크 사이의 거리를 1m로 해야 되는 경우, 0.5m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 번 더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내용적은 이런 탱크의 경우에 파이 제곱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할 때는 파이 곱하기 1은 이 반지름의 1이죠. 1의 제곱 곱하기 L은 5고요. 그리고 3분의 0.4 더하기 0.3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계산기의 값이 16.650이 됩니다. 공이 나왔더라도 완전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는 것까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탱크의 용량이라고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 탱크의 내용적 공식 파이 R 제곱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뿐만 아니라 3가지 공식이 더 있죠. 총 4가지의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1 마이너스 공간 용적의 비율을 반영을 한 것이 탱크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고요. 또 탱크의 내용적을 리터로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제곱미터와 리터 간의 관계는 둘이 1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를 구해서 리터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리터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문제를 탱크의 공간 용적을 주면서 용량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탱크의 내용적을 리터로 구하라고 하거나 또는 이 탱크의 이 길이를 센티미터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의 문제는 이제 수험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동그라미 치는 문제죠. 자, 이 동그라미가 왠지 하나라도 잘못 그어지면 틀릴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때문에 좀 풀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필기에서 이 소화 설비 적응성, 몇류 위험물은 주수 소화를 해야 되고 어떤 위험물은 주수 금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질식 소화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붙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에 이 지식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때는 문장이었고 지금은 동그라미를 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류 위험물이 소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류 위험물 중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자, 이런 위험물들은 화기주의, 물기 엄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닿으면 수소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수 금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인화성이 들어가는 인화성 고체뿐만 아니라 사류 위험물은 질식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질식 소화를 하는 이유는 물을 뿌렸을 때 화재면이 확산되기 때문에 불을 끄는 효과가 없어서 그렇고요.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물을 뿌리더라도 이제 물 위에 둥둥 뜨는 그런 가벼운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해도 물하고 반응하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아서 둥둥 뜨지 않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그 외의 물질들은 황화린, 유황, 정린과 같은 이런 위험물들은 물 뿌려서 주수 소화를 통해서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수 금지일 때는 어떤 소화 방식을 썼냐면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염료 분말 소화 약제,
같은 것들을 쓰고요. 질식 소화할 때는 뭐 CO2, 분말, 포뿐만 아니라 무상, 물분무까지도 쓸 수 있고, 주수 소화에서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런 것들이 모두 쓰이게 됩니다. 자, 주수 소화에 옥내, 옥외, 그리고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포 소화약제, 물분무 소화약제 이런 것들까지 다 주수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없으니까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는 거고요. 인화성 고체에는 질식 소화,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은 주수 소화니까 되는 거고요. 물분무는 물이 들어가니까 주수 소화 되는 거고요. 포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의 효과도 있지만 주수 소화의 효과도 있는 둘 다 해당하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불활성 가스는 질식 소화를 하는 역할이 됩니다. 가능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억제 소화인데, 억제 소화를 하는 것은 질식 소화 항상 붙어 다닌다. 질식 소화가 가능한 곳에는 억제 소화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할로겐 화합물도 가능하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주수 소화이기 때문에 물이 쓰이는 거, 옥내, 옥외, 물분무, 그리고 포는 거품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수에도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잘 생각을 했었던 주수금지, 주수소화, 질식소화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문제가 점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위험물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O2와 반응하는 것들을 쓰게 되면 아세트알데히드는 CH3CHO고 산소와 반응했을 때 CO2 H2O가 됩니다. 자, 벤젠은 C6H6이고 C랑 H가 O2랑 만나기 때문에 C는 CO2, H는 H2O를 만들어내고, 메탄올은 메틸에 알코올이 묻은 CH3OH입니다. 이게 연소를 하면 산소랑 반응하는 것이고, C가 O랑 만나면 CO2, H가 O랑 만나면 H2O로 해서 각각의 미정계수법을 통해 2, 5, 4, 4, 그 다음에 2, 15, 12, 6, 그리고 2, 3, 2, 4로 미정계수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연소 반응식은 오히려 이제 좀 쉽게 느껴지시죠? 자, 미정계수법이 틀린 경우에는, 또는 안 했을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분 점수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부분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도 5점이 다 날아갈 수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6번입니다. 위험물을 운송할 때 차광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과 방수성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 각각을 서술하시오. 자, 차광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은 빛에 민감한 것들, 빛을 받았을 때 분해가 되거나 자연 발화를 할 수 있는 것들, 발화점이 낮은 것들이 차광성 덮개가 필요한 것들이고, 방수성 덮개는 물하고 만났을 때 반응을 하는 것들, 산소가 나오거나 수소가 나오거나 주수 금지를 해야 하는 것들이 방수성 덮개에 해당합니다. 자, 차광성 덮개는 어디에 해야 하냐면 1류 위험물의 모두, 그리고 3류 위험물의 자연 발화성, 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 5류 위험물, 6류 위험물에 해야 하는 거고, 방수성 덮개는 주수금지에 해당하는 1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2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철마분, 3류의 금수성 물질, 이 세 가지들이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 차광성 덮개는 염소산 나트륨, 과산화 칼슘, 1류죠. 1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는 2류, 아세톤 4류, 철분 2류,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6류이기 때문에 차광성에 해당하는 것은 염소산 나트륨, 1류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차광성을 해줘야 돼서 그렇고요. 과산화 칼슘, 그 다음 차광성이 산소가 있는 과산화 수소까지 차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방수성을 물하고 닿으면 안 되는 것들, 과산화 칼슘, 물하고 만나면 산소를 발생하죠. 그리고 철분, 물하고 만났을 때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방수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광성, 방수성을 구분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인류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차광성도 필요하고 방수성도 필요하다. 이 내용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쓰시오. 전부 다 인류 위험물이죠. 인류 위험물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오삼천. 자,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가 이런 문제를 보면 괜히 반갑고 뭔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금방 쓰고 검토 안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위를 안 쓰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정수량 아예 잘못 쓰던가.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일수록 꼭 맞추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이제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답을 쓰셔야 합니다. 자, 염소산 염류는 50kg이라는 단위까지, 그리고 질산 염류 300kg, 중크롬산 염류 1000kg. 그래서 이런 지정수량 쓰실 때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그 메모란이 있으니까 암기법이나 위험물표나 이런 것들을 쭉 써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답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물질의 시성식을 쓰시오. 시성식은 화학식을 이제 작용기를 나타내서 쓰는 방식인데요. 질산에틸은 부조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질산이 원래 HNO3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에틸 그리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트리니트로 벤젠은 벤젠의 톨루엔이 아니니까 벤젠의 니트로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디니트로 톨루엔은 톨루엔의 트리가 아니죠. D죠. D는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식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을 생각해 보시면 질산 에틸의 경우에는 뭐 위험물 표에 있기도 하지만 구조식 보고 그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C2H5ONO2가 되겠죠. 자, 그 위험물 표를 처음 보실 때 생각해 보면 질산인데 육류에서는 왜 HNO3라고 써 있으면서 갑자기 질산 에틸이라고 하니까 NO3가 ONO2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HNO3나 HONO2나 사실 같은 말인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분자 구조가 결합하는 방식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NO3를 ONO2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2H5ONO2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트리니트로 벤젠은 C 6개에 H가 몇 개 있다고 봐야 되냐면 빈 자리가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가 3개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표를 자꾸 암기했던 것만 믿고 C6H2로 쓰시는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고 3개 하셔야 되고요. 디니트로톨루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빈자리가 HHH입니다. 그래서 C6H3NO2가 2개이고 CH3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지에 분명히 공간이 많습니다. 볼펜으로 쓰시면 뭐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지저분해지겠지만 연필과 지우개를 가져가시면 이것을 쓰고 생각해보고 답으로 만든 다음에 이 내용을 지워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볼펜만 가져가지 마시고 지우개랑 연필 꼭 가져가셔서 그 넓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시면서 검토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에 위험물 운송 시 지정수량 10분의 1 초과일 때 혼재 가능한 위험물. 자, 지정수량 몇 배일 때 혼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4, 2, 3, 5, 2, 4, 6, 1로 보시면 되겠죠. 자, 가능한 것을 모두 쓰는 거기 때문에 1류는 6류, 2류는 4류랑 5류. 자, 여기 4, 2, 5, 2. 여기에서 4, 5가 가능하죠. 3류는 4류랑, 4류는 2류,
3류, 5류랑, 5류는 2류, 4류랑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숫자만 쓰지 마시고 제6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연이 다음 물질과 반응할 때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아연은 앞에서 나왔다시피 ZN이라는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있죠. 자, ZN이 물하고 만난다. 자, H2O가 ZN하고 만났을 때 OH가 몇 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O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고 ZN의 산화수는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ZNOH2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금속이기 때문에 반응을 해서 수소를 발생하고요. 자, 황산의 경우에는 산성 염기성 중에 산성이죠. 자, 금속과 산이 만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ZnSO4인데 자, 이때 SO4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H 다음에 2가 붙은 거 보이시죠? 자,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죠. 그리고 SO2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가 2가 붙었기 때문에 이 2는 황산의 산화수로부터 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응을 해서의 산화수도 마이너스 2로 갔겠죠. 근데 Zn의 산화수는 플러스 2입니다. 자, 산화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르지만 숫자가 2, 2로 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Zn 하나, SO4 하나가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맞아서 이렇게 개수를 따로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ZnO2로 하게 되면은 ZnO가 되고요. Zn이 2 플러스, O가 2 마이너스라서 여기도 이제 산화수가 맞기 때문에 개수를 따로 안 맞춰주셔도 되겠고,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생소한 화학 반응식이었고요. 자,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산화수를 잘 비교를 했다면 미정계수법이 완성이 됩니다. 자, Zn이 물과 반응했을 때는 1, 2, 1, 1이 되겠고 황산과 반응했을 때는 다 개수가 1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는 2, 1, 2가 돼서 이렇게 반응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